안녕하세요. 황금플랜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가 있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를 한 뒤에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만 벌어야 하는데 왜 돈 생각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이 시대의 은퇴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몸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조금만 더 하면 다시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었지만 없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돈은 전혀 다릅니다. 이 돈은 더 벌기 위해 잠시 쓰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어도 은퇴 이후의 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지출이 하나 생길 때마다 괜히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앞으로 더 큰 병원비가 들면 어떡하지? 혹시 너무 오래 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구조가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벌어서 채우는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성과급이 들어오고 부족하면 조금 더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은 언제든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순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먼저 보이고 채워지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노후 불안이 시작됩니다. 삶의 구조는 이미 바뀌었는데 생활비를 쓰는 감각은 여전히 젊을 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구조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연금이 많지 않아도 자산이 크지 않아도 노후의 체감 여유는 생각보다 훨씬 달라집니다. 은퇴 후 돈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적어서 그렇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경우 불안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구조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돈이 한 통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연금도, 저축도, 비상금도, 병원비도, 생활비도 모두 한 통장에 섞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출이 생기면 그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역할을 먼저 나눕니다. 이 돈은 매달 써도 되는 돈이고,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이고, 이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덩어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노후의 체감 여유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허리띠부터 졸라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취미를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껴야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은 줄어들지 않는데 마음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돈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후를 관리하면 모든 지출이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참아야 할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쓴 돈은 오늘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 미래에서 떼어낸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사람들은 돈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흐르게 할 구조를 만듭니다. 생활비로 쓸 돈은 처음부터 따로 정해두고 그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씁니다. 이 구조 하나만으로도 노후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있으면 좋은 돈이지. 생활비가 모자랄 때 보태 쓰는 돈이지. 그래서 연금은 생활비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비의 보조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기본 월급입니다. 그런데 이 월급을 보너스처럼 생각하면 생활비의 기준은 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는 저축해서 끌어다 쓰고 연금은 부족할 때마다 보충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돈이 줄어드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반대로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연금을 이렇게 씁니다. 연금은 매달 써도 되는 돈으로 처음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기준은 연금에서 시작합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만들고 그 위에 자산을 얹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체감 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쓰라고 설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자산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 계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만으로는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숫자를 알려주지만 구조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이 10억이 있어도 매달 불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산이 3억이어도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생활비를 한 통장에서 꺼내 쓰는 사람은 매달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을 느낍니다. 반면에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는 사람은 그 통장 안에서만 삶을 설계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이번 달을 사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활비 통장의 잔액이 인생 전체의 잔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삶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번 달을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외로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저축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쓸 돈을 정합니다. 이 돈 안에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연금과 이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채웁니다. 이 구조에서는 생활비가 자산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흐름으로 해결되고 자산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쓸 돈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모든 지출이 자산을 깎아먹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써도 불안하고 안 써도 답답해집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을 써도 쓰는 것 같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은퇴했는데 어떻게 돈이 모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모인다는 것은 통장 잔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모인다는 것은 자산이 의미 없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는 흐름으로 해결되고 자산은 손대지 않게 되는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소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돈은 줄어드는 속도보다 지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은퇴 이후에도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재테크는 수익률 경쟁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투자는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모이는 은퇴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큰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진짜 관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감정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어떤 구조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 관리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의 삶은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삶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벌어서 채우는 삶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돈을 다시 정리하고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쫓지 않고 돈이 흐를 자리를 먼저 만든 것. 그것이 노후 재테크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시 벌지 않아도 삶을 다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생활비 구조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황금 플랜이었습니다.